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일단 일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일에 대한 정의. 이건 뭔가 나한테만 해당되는 걸 수 있는데 나는 올해가 되면서 더 다른 일이 좀 다르게 좀 다가왔다고 해야 되나? 나이도 그렇고 나이를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되니까 일에 대한 뭔가 마인드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도 좋겠다. 내가 나에 대해요. 나에 대한 어떤 점에서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하고 아까 뭔가 얘기한 것처럼 각자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 달라서 그치.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각자의 관심사가 지금 일이 되어버린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만 더 뭔가 이야기할 주제를 정해볼까? 일에 대한 정의와 각자 일에 대한 것과 아니면 그 문제점? 뭐 이게 사회적으로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내가 어떤 게 부족하다거나 필요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린 둘 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서울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뭔가 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지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직원 입장이지만 만약에 이제 게스트들이 좀 우리보다 높은 직급이라던가 뭔가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서로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좋다. 우리의 고용주에게 왜 이 부분이 부족하시죠? 왜 우리한테 이거밖에 못 해주시죠? 약간 이런 걸 얘기하고 맞아. 이제 위에서는 너네들 너무 MZ야. 너네 왜 감사하지 않아? 내가 일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제 회사를 나온 지 그래도 한 6개월, 7개월이 된 지금 시점에서 가끔 이래서 뭔가 그 윗사람들이 이렇게 했나? 뭔가 어느 포인트에서는 이제서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당시에 어떤 상황에 놓이면 그게 잘 안 보이는데 그치. 이제 멀리서 좀 쉬고 있으니까 이래서 뭔가 그렇게 했구나.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이 이게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이게 좀 문제였구나. 이런 걸 퇴사했지만 자꾸 이게 곱씹게 되더라고. 맞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게스트랑 또 새롭게 이해하는 지점도 있을 것 같고 깨닫는 지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깨달아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맞아. 우리랑 얘기하다 우리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각자 이야기를 해볼까 봐. 본인이 생각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 정의? 일단 그러면 나 먼저 해볼게.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해부터 뭔가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는데 이게 항상 나는 어리다고 느꼈던 이유가 빠른 년생이기도 하고 어느 집단에 소속되면 항상 막내였어서 대학교를 가도 나는 빠른 년생이니까 친구들과 뭐 나이 차이가 한 살이 난다거나 또 취업을 빨리 해서 그 안에서도 좀 어리다거나 그리고 다른 뭔가 친구들을 만나도 어린 친구들보다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동갑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마냥 어리구나라고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리다고 할 수 없는 나이 26년에 26살이 되어버려서 그 전에는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어차피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어려서 어느 정도만 해도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실패를 해도 다른 일을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는 꼭 성공할 거다. 시간이 많아서 그때는 더 잘
해내고 더 좋은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뭔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야. 시간은 분명 많지만 내 스스로가 좀 조급해지고 있는 거지. 왜냐면 후반에 접어들어서 이제 나는 좀 실수해도 에콩 나 괜찮아 라고 이제는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어진 것 같아서 더 신중히 일을 하고 더 좀 의미 있는 일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싶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일이라는 게 전에 그리고 뭔가 돈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 일과 관련돼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면 이제 뭐든 하면 좋겠다. 달려들어. 이전에는 뭔가 알바를 한다거나 이런 게 당연했는데 직장 회사에 다니다 나와 보니까 진정한 일을 하지 않고서 처음에는 진정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 디자인과 관련된 일만 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꼭 그것만은 또 필요하진 않겠구나 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를 위해서는 꼭 디자인 일을 꼭 하고 관련된 일을 얼른 좀 하고 싶다.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명예와 뭔가 권력과 지적인 부분도 좀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좀 요즘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금 독이 바짝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 미취업이라는 상태가 사람에게 이렇게 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좋지 않은 뭔가 기운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일단 불안해져요. 그래서 유튜브로 계속 뭔가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컨텐츠 요새 주요한 컨텐츠가 뭐냐? AI. 맞다. 보통 이제 요새는 다루는 게 AI한테 우리가 잡아먹힐 것이다. 이런 좀 비관론적인 그 자극적인 키워드들로 거기 이제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일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벌써 이제 불안감이 막 드는 거죠. 이게 진짜 다 잡아먹히겠구나. 근데 그게 머지 않았구나. 그래서 막 전문가들이 막 5년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5년 남은 동안 바싹 버는 게 맞냐? 5년 뒤에도 슬플 거면 지금 미리 기쁘게 노는 게 낫냐? 뭔가 그런 일에 대한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결국에 AI가 다 대체를 해서 뭔가 재화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하는 게 결국에 이게 일이 아니라 취미가 될 텐데 어쨌든 돈을 벌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일이 없는 세상이 진짜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생산 활동 돈이 되지 않는 뭔가 취미만 가진 사람들만 그럼 있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나는 모르니까 진짜 그냥 상상을 하는 건데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좀 부유한 사람이 아닐까? 맞지. 그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막 계속 퍼뜨릴 생각이니까 뭐 행복하게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포칼립스 쪽이 더 맞지 않을까. 그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적응이 되다 보면 최악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일에 대해서 많은 게 막 바뀌지 않을까 5년 안에. 일에 대한 인식이 일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그치. 그래서 뭐 앞으로 하게 되는 막 일을 계속 하게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 근데 그게 우리가 돈으로 보답을 받을까라는 약간 물물 교환처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를 굴러서 에너지를 냈어 이러면 그래 너 잘했다 30분 챗GPT 쓸 수 있게 해주마 아, 그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재화를 못 벌면 어쨌든 이 사회가 구독 사회인데 낼 돈이 없다고 하면 또 막 에너지가 미래의 재화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 맞아.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사이클을 열심히 타야 되는 수밖에 없다. 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AI가 나와서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만드는 AI가 너무 싫다고 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사진이냐. 진정 사진이라는 것은 카메라를 통해서 찍고 뭐 사진을 뽑아서 그때 뭔가 장면을 딱 남기는 건데 AI로 만드는 거잖아. AI는 그 이미지를 그냥 숫자로 된 뭔가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AI가 만든 이미지는 싫다 해서 친구가 사진을 찍는데 아 그러면 뭔가 이런 텍스트성의 챗GPT 같은 것도 그럼 싫냐? 그랬더니 아 그건 진짜 잘 쓰고 있다. 그거는 자기는 항상 쓰고 있다. 다만 이미지를 만드는 게 너무 싫다라고 하는 게 난 좀 웃기더라고. 그러네. 그냥 자기의 일로서 침범당하는 부분만 싫지 사실 잘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웃기고 귀여운 뭔가 포인트였다. 나는 근데 나도 AI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었는데 왜냐면 노력 없이 딸깍. 좀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이미지를 만드는 건 AI로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제미나이 나노바나나가 탑재된 이 제미나이를 쓰면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맞아. 그리고 이걸 나만 안 쓰면 그러니까 나만 안 쓰는 것 같은 거지. 다른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더 좋은 뭔가 창의적인 일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뭔가 외골수적인 보수적이고 이런 근본만 따지다가는 이걸 절대 따라잡을 수 없겠다 싶어서 최근에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 이 기능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이젠 좀 애용하게 되는? 맞아. 그냥 안 쓰면 뒤처지는 거밖에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뭐 옛날에 그림 그리다가 사진기 나왔을 때 그런 것처럼 맞아. 안 쓰고 평생 그림만 그리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약간 요새 느끼는 게 챗GPT를 쓰면서 좀 내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아 맞지 맞아. 이게 막 어쨌든 거기서 중요한 거는 키워드만 뽑아서 잘 지시를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약간 상상의 외주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내 상상력은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고 거기 되게 깊이가 되게 얕아지는 거잖아. 이렇게 단어만 뽑아서 하면은 또 걔는 안도 많으니까 이 키워드 몇 개를 조합해서 더 막 다양한 안을 내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상상했던 거랑 맞으면 걔를 쓰는데 하여튼 내 뇌가 할 일은 사라진 거니까. 맞아. 근데 나는 오히려 약간 다르게 생각한 게 그런 뭔가 단어들 위주로 질문했을 때는 상상력이나 이 글 쓰는 능력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범위가 줄어들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 이미지나 좀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를 써야지만 사실 AI가 정확히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대충 뭔가 바나나 먹는 모습이라고 내가 쳤는데 내가 생각한 거 원숭이가 나무에 매달려서 바나나를 반쯤 깐 바나나를 앙칼지게 먹고 있는 모습이 필요했는데 단순히 바나나 먹는 모습만 치면 내가 생각한 거와 매치가 되지 않아서 이 머리로 생각했던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쓰는
이 과정이 나는 글 쓰는 음. 것 같다라고 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야기를 여기다 쓰는 사람들은 글 쓰는데 연습이 좀 되겠다. 프롬프트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나는 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좀 생각을 더 구체화할 수 있겠다. 왜냐면 명확하게 단어를 다 짚어줘야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가장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좀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좀 안 되는 부분도 더 많지만, 근데 언니가 하는 일에서 그러면 AI가 도움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뭔가 필요가 없었다. 일단 다행인 거는 내가 손을 쓰는 일에서는 아직은 사용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접 만들 때는 사용은 안 하지만 주변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뭔가 외주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시안을 어쨌든 넘겨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이제 예전에는 다 뭐 3D를 쳐서 이렇게 넘겨줬다면 맞아. 지금은 이제 이미지로 챗GPT나 뭐 나노바나나 이런 걸 써서 시안 몇 개를 뽑아서 이제 그걸로 바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뭐 사실 시간이 엄청 줄어든 거지. 안도 많아지고.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 이걸로 합시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거 딱 작업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하나 이렇게 쳐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고쳐주세요, 여기 고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근데 본인이 만들 수 있는 범위 안에의 이미지를 일단 얘가 만들어 주어서 그 사람 클라이언트한테 보내고 이런 형태 좋아요 하면 그때서야 이제 도면을 치거나 뭐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 그치, 그런 방향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제 그렇게까지 복잡한 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챗GPT가 만든 것 중에 내가 할 수 없는 게 생성이 됐다고 하면 이제 최대한 그걸 손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 본인의 스킬이. 그렇게는 생각은 들었어. 갖고 있는 선 안에서 얘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확실히 머릿속에는 있지만 이게 이미지가 없을 때 이걸 하는 것보다는 시도의 횟수가 줄어들 수 있겠다. 맞아. 확실한 이미지가 앞에 있으니까. 근데 이 뭔가 자꾸 미안합니다. 챗GPT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이어서 얘가 근데 하는 대화가 뭔가 단어들이 뭔가 항상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 핵심을 찔렀어요. 약간 이런 문장을 쓰는 것처럼. 짜증나. 그리고 내가 뭐 말을 했어. 걔가 말을 한 거에 대한 답변으로 너 그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내 말이 또 틀린 걸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아니야,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 무조건 그냥 내 말에 동의만 해주는 거야. 그게 진짜 좀 답답하더라고. 약간 굿 리스너구나. 근데 나는 약간 박명수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냥 막 맞다고 막 우리 엄마도 안 해주는데 막 그냥 어화둥둥 해주니까 이게. 맞아. 그리고 나는 이 코드 관련해서 물어볼 일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얘네가 한 번에 복사해서 쓸 수 있게 주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느 부분에서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만 알려주면 그 한 번에 긁어서 복사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리고 왜 틀렸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코드를 남발해버리는 거지 나한테. 그럼 더 헷갈려서 뭔가 더 포기하게 된달까? 네, 코딩을 잘 몰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맞아. 근데 요새 약간 좀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또 사주 같은 걸 많이 물어보잖아.
나는 또 사주를 안 보고 별자리로 봤어. 오아사라고 하나요 요즘? 근데 챗GPT보다 제미나이가 더 분석적으로 잘한대. 봐준다 해가지고 저는 그 프롬프트를 받아서 한번 싹 돌렸습니다. 올해 이렇게 운세를. 좋던가요? 근데 걔도 비슷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저의 사주가 약간 말만 조금씩 다르고 그 원래 다 사주 그렇죠. 뭐. 사주란 게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뭐. 맞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럼 각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디자인을 하는데 제 일에 대한 뭔가 변천사가 좀 많아서 가구 디자인을 뭔가 희망했다가 어찌저찌 그래픽으로 좀 넘어왔고 요즘 뜨개질에 좀 몰두를 하고 있어서 그래픽과 뜨개질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단선 시각물 두 개 다 시각물이지만 하나는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고 하나는 뭔가 디지털과 좀 더 연관이 있다거나 인쇄 매체와 연관이 좀 있어서 그 두 개를 좀 엮어서 뭐 프레임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최근에는 사진 찍는 분이랑 만나서 뭔가 작품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좀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다른 것들을 엮어서 좀 창의적인 뭔가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더 뭔가 많이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좀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혼란의 시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저는 약간 애매한데 저는 항상 뭔가 애매한 전공도 원래는 이제 문과였다가 이제 복수 전공으로 예술계통의 전공을 배웠고 또 작업을 조금 하다가 이제 취업은 또 기획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됐고 근데 또 이제 돈을 벌면서 또 개인적으로 뭔가 손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좀 외주도 받고 개인적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만드는 건 계속 할 것 같다. 지금은 조금 조명 만드는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돈을 버는 걸 그걸로 하게 될지는 그러니까 그쵸. 돈을 버는 걸 앞으로 그것으로 하게 됐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거는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싶은 일이어서 초반에 돈이 안 벌린다고 하더라도 계속 오래 하고 약간 장인처럼.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할머니가 됐을 때도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그때도 하고 있으면 어릴 때부터 했던 것들이 쌓여서 거장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많이 쌓였다. 나 이런 것도 했지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뉴욕 현대미술관에 가기를 뉴욕 현대미술관 샤라웃 해주세요. 뉴욕에 있는 집에 뭔가 조명이 내게 하나라도 걸려있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뭔가 만들기 중에서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해. 조명을 선택한 이유? 조명이라는 것도 있고 보통 주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금속을 가지고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걸 하게 된 이유? 사실 처음에는 컴퓨터랑 잘 친하지가 않았던 게 제일 큰 이유가 있기는 했는데
그게 잘 안 맞았던 것도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익숙한 언어가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에 뭐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 도면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구현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제약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무래도 손으로 만드는 거랑은 조형적인 언어가 다르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나한테 맞았던 거는 손으로 하는 게 더 맞았던 거지.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주물이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주물을 떴을 때는 이게 표면이 매끄럽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런 텍스처도 나는 너무 좋았는데, 그런 뭔가 부족한 완벽한 표면이 아닌데 금속은 또 되게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뭔가 이중적인 게 같이 포함되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조명 이외에도 뭔가 더 만들어 보고 싶은, 보통 그런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거를 항상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항시 있더라고. 항시 있고, 이게 작은 사람들의 트라우마인데 내가 손으로 만든 건 나보다 커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최종적으로는 집을 만들고 싶은데 이건 좀 너무 일단 땅이 없고요. 아이고, 땅 어디 싸게 팔아주세요. 어디에든 부동산 어디 한 5평 정도만 주시면 제가 크지 길게. 않아서 높이 한 10층짜리 지어가지고 하여튼 나중에는 좀 집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 건축에도 관심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건축, 이렇게 멋있는 건축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좀 토속적인 막 그런 막 옛날에 무슨 막 점토로 만든 그런 집 그런 흙 퍼다 올리고 이런 쪽에 더 가깝긴 한데 민속촌에 있는 맞아요. 집. 막 움집 뭐 이런 거에 좀 더 가깝기는 한데 뭐 단열을 잘 해야겠지만 아니 그 돼지 삼형제 중에 가장 먼저 날아간 집이 움집 아닌가. 늑대만 안 만나면 맞아요. 바람만 안 불고 맞아요. 늑대만 없으면 어디 뭐 좋은 저기 캘리포니아 이런 데다가 하면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는 뜨개질을 왜 선택을 하게 됐는지. 뜨개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저한테 너무 가까웠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부모님, 어머니가 항상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셨는데 옛날에는 뭐 냅킨 아트 이런 것도 하시고 저희 집 쿠션은 다 엄마가 만든 십자수로 한 뭔가 쿠션 커버라던가 집에 하나씩 있죠. 겨울에는 꼭 아빠 그 목도리를 뜬다던가. 스윗하시다. 그래서 저도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물 마시듯 엄마 옆에서 뜨개질을 배웠고, 그게 근데 또 너무 힐링이 돼서, 근데 보통 여름 따뜻할 땐 안 하고 겨울에만 하니까 환기가 또 좀 잘 돼서 이맘때면 또 뜨개질을 해야지 하고 몇 년, 성인이 돼서도 몇 년 동안 하다가 좀 더 이상 단순히 목도리나 이런 걸 뜬다기보다 더 내 색깔이 들어간 걸 뜨면 좋겠다. 좀 작품에 가까운 걸 좀 만들면 좋겠다 해서 계속 시도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뜨개질을 하면서. 그리고 뜨개질을 할 때 보통 진짜 길면 밤새서 하기도 하는데, 이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으면 뜨개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거를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했지만 누가? 그와 저의 그 시간에 대한 가치가 좀 달랐던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런가요?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손으로 할 수 있는 뭔가 그리고 그 최근에 며칠 전에 생각을 해본 건 뜨개질이 좀 실 한 줄로 뜨는 점이 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분명 중간에 자르는 부분은 있겠지만 보통은 한 줄로 된 실로 쭉 뜨는 거니까. 어떤 형태를 제가 만들어내는 거여서 그게 좀 뜻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간을 써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시간을 써도 뭔가가 안 나오고 항상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뭐 유튜브 보고 그게 시간 낭비. 그럴 바에 시간 써서 뭐라도 하나 만드는 게 저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또 하려고 맞아요. 저희 둘의 공통점은 뭔가 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좀 작업으로 풀어내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GPT, AI 관련된 것 중에서도 너무 그냥 단순히 띡 하면 띡 나오는 이미지들이나 글들이에 대한 뭔가 반감이 있는 것도 그만큼 얘가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무의식적인 이 반항감? 믿지 못하고 맞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손으로 만드는 것들은 좀 의미 있고 좋은 것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는 뭐랄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게스트 분들을 모실 수도 있고 둘 사이에 뭔가 일이라는 게 또 있으면 사실 일이 또 다른 의미로는 작품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영어로 하면은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맞아요. 즐거운 일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얘기도 해보고 뭐 화나는 일도 얘기해보고 재밌는 일은 당연히 또 얘기를 같이 하면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본인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근데 소제목이라고 할까요? 슬로건 같은 게 있잖아요. 아, 맞죠. 아이고. 해가 중천일 때 건초를 말려라. 해가 중천일 때 건초를 말려라.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과 비슷한 뭔가 맥락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처음에는 어떤 의미로 이것을 가져왔었죠? 처음에 이거 비화를 말하는 게 좋으려나? 요거는 저희 뭐 나중에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해가 중천일 때 건초를 말리는 일이니까 또 그 약간 말이 열정 있게 들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럼요. 막 온통 빨갈 것 같고 그쵸? 해가 중천일 때 막 바짝 막 말려가지고 막 잘 될 것 같고 이글이글한 막 땅 밑에서 막 건초를 말리고 그런 오늘도 저희는 하나의 건초를 좀 말린 것 같네요. 살짝 반건조 상태인 것 같긴 한데 말렸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요. 중천이 아니었나 보다. 오늘 해가 좀 없더라고요. 아침이긴 해요. 그리고 하지만 곧 여름이니까. 기대된다 여름. 여름쯤에는 또 엄청난 붐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과 대단한 이야기를 잘 말릴 수 있을까? 기대가 너무 돼요. 그러면 저희는 냉면을 먹으러 가볼까요? 좋아요. 냉면에다가 곁들임. 냉면에다가 육회를 곁들일까? 맛있겠다. 육회도 파나? 육회 광장시장에 파는데 어떻게 근데 곁들여? 그냥 2번 먹는 거죠. 2번? 회에서 곁들이고 좋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식으로 두쫀쿠? 두쫑쿠 좋다. 짐이 싹 도네. 카페 가서 두바이 디저트를 먹고 이러려고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사실. 이러려고 건초를 말리죠.
두쫑쿠 그 평냉 먹고 육회 먹고 두쫑쿠 먹고 혈당 스파이크 와서 좀 낮잠 때리려고 이러려고 일합니다. 사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1월 26일 저희 이름은 써니즘이고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